여러분,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치열한 AI 전쟁을 치르고 있죠?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엄청난 경쟁의 진짜 본질 혹시 알고 계신가요? 그건 화려한 최첨단 기술 자체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도 전력, 즉 전기입니다. 전력망은요, 우리가 매일 타는 거대한 고속도로망과 똑같습니다.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도로가 꽉 막혀버리잖아요.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. 필요한 곳에 제때 콸콸 흐르지 못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병목 현상이 시작되는 거죠. 자, 첫 번째 핵심 포인트. 전력은 양보다 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.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를 때 수압이 들쭉날쭉하면 물줄기가 툭툭 끊기죠? 똑같습니다.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 안에서 전압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흔들리거나 튀면 그 즉시 첨단 기계들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버립니다. 이게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반도체 같은 초정밀 산업입니다. 반도체 공장에서는 전기가 단 0.1초, 눈 깜짝할 그 0.1초만 흔들려도 불량품이 쏟아지고요. 순식간에 수십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. 게다가 전력 수요라는 게 원래 하루 종일 널뛰기를 하거든요. 낮에는 태양광 덕에 넘쳐나다가도 해가 지면 뚝 떨어집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. 상황이 어떻든 가장 밑바닥에서 항상 묵묵히 버텨줘야 하는 기저전력. 이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 전력 구조가 무너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. 바로 멈춰버린 유럽 공장들의 우울한 현실이죠. 지금 유럽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. 유럽 전역에 있는 거대한 공장들과 핵심 제조업체들이 말 그대로 스위치를 내리고 물리적인 가동을 멈추고 있거든요. 그래프 곤두박질 치는 거 보이시죠? 산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네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. 한 국가를 지탱하는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사달이 났을까요? 유럽이 탄소 줄이겠다고 재생에너지를 확 늘렸잖아요. 그런데 날씨가 안 도와주면 전기가 안 나오니까 결국 모자란 전기를 채우려고 가스 발전을 엄청나게 의존하게 된 겁니다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가스값이 미친 듯이 뛰면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폭발해버린 거죠. 진짜 충격적인 건 영국의 가장 큰 철강 공장조차 무려 100년 만에 용광로 불을 껐다는 겁니다. 100년입니다, 여러분. 그 오랜 세월 버틴 거대한 공장이 멈춘 단 하나의 이유.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친 전기요금 때문이었습니다. 이렇게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면요, 기업은 절대 못 버팁니다. 공장 문 닫고 다른 곳으로 짐 싸서 떠나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우리들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 봉투가 얇아지고 결국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게 됩니다. 국가 경제 전체를 갉아먹는 무서운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?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가 엄청난 전력 수요의 폭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. 사실 글로벌 전력망은 이미 너덜너덜한 한계 상태예요. 전 세계 곳곳에서 전력 품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죠. 하지만 지금 같은 초정밀 디지털 시대에 전기가 단 한순간이라도 흔들리거나 끊긴다? 이건 완전히 재앙입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, 클라우드, AI, 이거 다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잖아요. 여기엔 1년 365일, 하루 24시간 내내 풀 가동해야 합니다. 1초 멈추는 건 물론이고 아주 미세하게 전기가 흔들리는 것조차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곳이에요.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죠.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똑똑하고 세련된 기술이라는 AI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투박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엄청나게 퍼먹어야만 돌아간다는 겁니다. 이 전력 먹는 하마 같은 AI 최적화 서버들 때문에 앞으로 전기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폭발할 겁니다. 문제는 또 있습니다. 전기를 아무리 빵빵하게 만들어내면 뭐하나요? 송전망 자체가 꽉 막혀 있는데 말이죠. 발전소에서 도시로 향하는 거대한 병목 현상. 진짜 무서운 건 도시 전체가 까맣게 변하는 대정전이 아닙니다.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이 보이지 않는 전력의 흔들림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.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.
이런 보이지 않는 흔들림과 끔찍한 구조적 붕괴에 뼈저리게 당한 유럽, 결국 다급하게 반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.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. 호되게 된 유럽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. 날씨에 휘둘리지 않고 24시간 든든하게 받쳐줄 기저 전력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걸요. 그래서 그 중심에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카드인 원전을 다시 턱하니 올려놓은 겁니다. 그냥 예전 원전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. SMR 같은 최첨단 소형 모듈 원전 기술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흔들림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탄탄한 구조. 이게 곧 미래를 지배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확실히 알아챈 거죠. 마지막 5번째. 그렇다면 고립된 우리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우리나라 지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우리 전력망은 바깥 세상이랑 완전히 뚝 끊어져 있습니다. 전기가 모자라도 밖에서 끌어올 데가 없는 완벽한 에너지 섬이에요. 안타깝게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럽과 정확히 똑같이 아슬아슬하고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. 치밀한 전력 없이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이 좁은 섬나라에서 전기요금까지 폭등해버린다? 우리 기업들 당연히 못 버팁니다. 경쟁력 잃고 공장 문 닫고 우리 일자리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. 유럽이 겪은 그 끔찍한 탈산업화의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. 눈에 빤히 보이는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. 전기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와 산업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거대한 뿌리입니다. 이 구조를 튼튼하게 다지지 않고 등한시한 대가는 정말 너무나도 가혹합니다.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. 확실한 건 언제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뿜어낼 완벽한 준비가 된 나라만이 이 무자비한 글로벌 AI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. 다행히도 우리 한국에겐 아직 미래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자, 과연 우리는 생존을 위해, 우리의 내일을 위해 어떤 전력을 선택해야 할까요?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